관계기업 투자 주식 문제입니다. 자, 주 대안이 여기서 투자자죠. 주민국이 P투자자입니다. 자, 투자자가 X1년 초에 P투자자에 대한 P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250주, 지분율로 25%입니다. 그것을 15만원에 취득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투자자가 P투자자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P투자자를 관계기업이라고 하고,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은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죠.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는 지분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구사항이 주 대안, 즉 투자자가 P투자자에 대한, 즉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 관련하여 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지분법 이익을 요구했습니다. 자, 지분법 문제는 무엇을 요구하든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이 투자 시점에서의 영업권이죠. 영업권은 투자액 마이너스 손자산 장부금액 플러스 평가차익 곱하기 지분율, 이렇게 계산합니다. 항상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만 대입하시면 돼요. 자, P투자자에 대한 투자액이 15만원이죠. 15만원에 이 주식 25%를 취득했기 때문에 15만원. 자, 그 다음에 P투자자의 투자 시점에서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지금 취득일 현재 P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50만원으로 주어져 있어요. 50만원. 자, 근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했다고 했기 때문에 평가차익이 없습니다. 평가차익은 P투자자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익을 말하죠. 그래서 그 차익이 없으므로 평가차익이 제로입니다. 자, 거기에 지분율 25%를 곱하면 영업권이 나오죠. 이때 순자산 장부금액과 평가차익과의 합은 순자산 공정가치를 의미하죠. 그래서 투자액이 순자산 공정가치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P투자자에 대한 P투자자의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했을 때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권리금으로 보아서 이게 금액이 플러스 금액이면 영업권입니다. 만약에 투자액이 더 작으면 금액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것은 P투자자에 대한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했을 때보다 더 작은 금액을 지급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봐서 염가 매수 차익이죠. 그 차익은. 그래서 그 금액이 마이너스면 염가 매수 차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영업권이죠. 자, 두 번째로는 평가 차익이 존재하면은 각 시점별 평가 차익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평가 차익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대신 여기서는 미실현 손익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자료를 보면 X1년 10월 초에 주 대안인 민국에게, 즉 투자자가 P투자자에게 원가 5만원 상품을 8만원에 판매하였죠. 하향 판매입니다. 하향 판매. 자, 하향 판매로 인한 상품, 즉 재고자산 미실현 이익이 얼마입니까? 자, 5만원 상품을 8만원에 판매했기 때문에 3만원만큼의 내부거래 이익이 발생했는데, 자, 주민국, 즉 P투자자가 그 구입한 상품을 50%만큼은 X1년 중에 외부에 판매했고, 나머지 50%만큼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3만원의 내부거래 이익 중에서 50%, 즉 15,000원만큼은 기말 현재 아직 미실현된 금액이죠. 그래서 하향 판매로 인한 재고자산 미실현 이익이 15,000원입니다. 외부에 판매한 것만큼은 이미 실현이 됐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기말 현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50%에 대해서만 아직 미실현 상태죠. 그래서 3만원의 내부거래 이익, 하향 거래로 인한 내부거래 이익 3만원 중에 50%, 절반만 기말 현재 미실현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괄호 2번에 보면 X1년 12월 초에 민국이 대안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런 걸 상향거래라고 하죠. P투자자가 투자자에게 판매한 이런 거래를 상향거래라고 하는데, 자, 원가 5만원 상품을 더 저가에 3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예요? 내부거래 손실이 발생한 경우죠. 내부 거래를 했는데 5만원짜리를 3만원에 더 저가에 판매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내부거래 미실현 손실도 원칙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 보면 기말 현재 동상품을 모두 재고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만원만큼의 미실현 손실이 지금 기말 현재 존재하는데, 주의하실 점이 이때 판매가격 3만원이 해당 상품의 순실현 가능가치에 해당한다는 언급이 있어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내부거래 미실현 손실 2만원을 제거해야 맞는데 아직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2만원을 제거해도, 미실현 손실 2만원을 제거해도 판매 가격이 이 상품의 순실현 가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부거래 미실현 손실을 제거하여도 다시 원가 5만원 상품이 판매 가격이 3만원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2만원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거래 미실현 손실을 제거하여도 어차피 다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하므로 이거는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거 하나 안 하나 동일합니다. 제거를 하던 안 하던 어차피 재고자산 미실현 손실 2만원을 제거해도 다시 순실현 가치가, 이 상품의 순실현 가치가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시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에는 이 미실현 손실은 제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과거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 회계사 1차 문제 나왔는데, 이와 같이 내부 거래가 자산의 순실현 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거래 미실현 손실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거해도 어차피 다시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따라서 지분법 이익 구할 때 P투자자의 X1년 당기순이익 6만원에서 평가차익이 있으면 평가차익 상가액을 빼야 되는데 평가차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미실현 손익 제거해야 되는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미실현 손실도 원래는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차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미실현이익 15,000원만 제거하면 되죠. 15,000원을 뺍니다. 자, 그래서 지분율 25%이기 때문에 25% 곱하고 연가매수 차익이 있으면 연가매수 차익 환입을 더해줘야 됩니다. 지분법 이익 구할 때. 근데 영업권 발생했기 때문에 연가매수 차익 환입은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그렇게 해서 X1년 지분법 이익이 11,250원입니다. 답이 2번이죠.